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에는 정말 엄청난 양의 경제 뉴스가 폭포수처럼 쏟아지잖아요. 네, 정말 아침마다 확인해야 할 데이터가 산더미 같죠. 맞아요. 뉴스 헤드라인만 대충 훑어보기에도 벅차고요.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정보에 압도당하기 십상인 환경이죠. 그래서 바쁜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그 수많은 데이터의 바다로 대신 뛰어들었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맥락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그 복잡한 팩트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 그리고 시장의 거대한 맥락을 찾아내는 시간, 오늘의 자료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자료가 꽤 묵직하죠. 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해부해볼 자료는 2026년 3월 11일 글로벌 시황 브리핑 장마감 리포트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하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가득 담겨 있네요.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보죠. 이 리포트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얽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고요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엄청나게 복잡하죠. 맞습니다. 막 극심하게 엇갈리는 미국 증시 데이터부터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원자재 시장,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지정학적 이슈까지 촘촘히 담겨 있거든요. 당장 이번 주에 몰려있는 경제지표 일정들도 빼놓을 수 없고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이 복잡한 데이터 조각들을 맞췄을 때 도대체 여러분의 현실이나 지적 호기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바로 그 유레카 모먼트를 찾아내는 거군요. 네, 그 아하 하는 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 데이터의 숲을 안내해 주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리포트는 그야말로 시장이 얼마나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긴장감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핵심 관전 포인트를 먼저 딱 두 가지로 요약하고 싶네요. 오, 좋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요. 첫째는 글로벌 시장 전반에 감돌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고요. 리스크 완화라.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하지만 둘째는 당장 발표를 앞둔 주요 물가 지표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입니다. 아, 기대감과 경계심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라는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쥐락펴락하고 있는지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요. 오늘 미국 주요 지수 마감 상황을 보고 저는 진짜 약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가 꽤 극적이었죠? 네, S&P 500 지수가 6,795.99,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22,695.95에서 마감했는데 놀랍게도 전일 대비 등락률이 완박한 제로였죠. 맞아요. 정확히 0.00% 보학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 아주 살짝 47,706.51로 0.07% 하락했고요. 지수라는 껍데기만 보면 시장에 아무 일 없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안을 섹터별로 뜯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양극화가 엄청났죠. 부동산 섹터가 하루 만에 무려 7.42%나 폭등했습니다. 반면에 유틸리티 섹터는 1.70% 하락했고요. 기술주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들은 펄펄 끓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차갑게 추락하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대비가 연출됐거든요. 이 기이한 정체 상황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완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줄다리기요? 양쪽에서 아주 세게 당기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밧줄의 한쪽 끝에서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시그널들이 시장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죠. 아, 여기서 잠시 청취자 여러분께 확실히 해줄 점이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이런 미국-이란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같은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지지하거나 판단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소스 자료에 나온 사실, 그리고 금융시장이 그 뉴스들을 어떻게 소화하는지만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뉴스 흐름이 시장의 모래주머니를 덜어줄 수 있는 기대감으로 작용한다는 팩트만 짚어드리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시장은 리스크가 해소되는 평화라는 단어에 환호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밧줄의 반대편에는 여전히 만만치 않은 힘이 버티고 있습니다. 중동발 금융 쇼크 우려나 유가 상승 압력 같은 불안감 말이죠. 네, 이 두 거대한 내러티브 사이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 전체 지수가 0.00%라는 기막힌 균형점을 만들어낸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너무 팽팽하게 당겨서 멈춘 것처럼 보였던 거네요. 그리고 개별 기업 뉴스도 장난 아니었잖아요. 스페이스X 뉴스 말씀이시죠? 네. 기업 가치가 무려 1.75조 달러에 달하는 그 거대한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의 조기 편입을 타진하고 있다는 뉴스요. 우주 공룡의 상장 룰 파괴 시도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이 소식 하나만으로도 통신 장비주나 기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확 부양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의 뒤를 이을 새로운 모멘텀을 시장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글로벌 증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네, 유럽과 아시아는 강세를 보였죠. 유럽의 독일 닥스 지수가 2.39% 훌쩍 뛰었는데 방산주 강세가 두드러졌고요. 아시아 상하이 지수도 0.45%, 홍콩 항생 지수도 1.59% 상승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 인용된 글로벌 IB, 즉 투자은행들의 코멘트를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뭐라고 했길래요? 야수의 심장으로 풀매수해라 이런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럽과 아시아 쪽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와, 야수의 심장. 표현이 아주 과감하네요. 그런데 정작 원자재나 채권, 외환을 다루는 FICC 시장을 보면 이 야수들이 아주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났죠. 네, 유가 관련 뉴스 헤드라인들이 정말 널뛰기를 했잖아요. 최근 전략비 충류 강출 기대감에 이란 전쟁 조기 종식 기대가 겹치면서 WTI가 막 8에서 10% 폭락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전국 주유소 기름값 하락 기사까지 나왔었죠. 유가 폭등에 대비해서 경찰 순찰 지침까지 변경한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상황이 또 뒤집혔습니다. 맞아요. 오늘 다시 2달러 62센트가 상승해서 배럴당 83달러 73센트로 반등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렵네요. 원유 시장은 구조적인 공급 통제와 심리적인 지정학적 뉴스가 시간 단위로 부딪히는 전장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제가 리포트의 수치들을 분석하다가 엄청난 우연의 일치를 하나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가격 평행이론 말씀이시군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전통적 안전자산의 상징인 금과 위험자산의 끝판왕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확히 같아졌습니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죠. 금 표준물인 XAU가 오늘 18달러 올라서 정확히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동시에 비트코인 역시 ETF 순유입에 힘입어서 1240달러나 급등하더니 똑같이 10만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성향이 완전히 극과 극인 이 두 자산이 어떻게 딱 10만 3천 달러라는 같은 가격표를 달 수 있죠? 이 모순적이고 독특한 현상은 거시경제 데이터들과 함께 보면 더 명확히 이해가 됩니다. 어떤 데이터들과 연결되나요? 오늘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bp 상승해서 4.16%를 기록했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기조를 반영한 거죠. 네, 고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두려움이군요. 그런데 동시에 달러 인덱스는 158.19로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도 1,464원 65전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달러는 약세라니 완전히 엇박자네요. 맞습니다. 즉, 여전한 지정학적 긴장을 두려워하며 금으로 피신하는 자본과 달러 약세와 ETF 유입이라는 기술적 모멘텀을 믿고 비트코인으로 돌진하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 완전히 혼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공포를 사는 사람들과 탐욕에 사는 사람들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라는 교차점에서 충돌한 거군요.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가 우리 한국 코스피 시장에서도 폭발적으로 나타났죠? 드디어 코스피 5,600 시대가 열렸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전일 대비 1.40% 상승하면서 5,609.95로 5,600선을 완벽히 방어하고 안착했어요. 여기서 수급을 뜯어보면 국내 투자자들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맞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려 783만 주나 순매도하면서 자금 유출을 확대했거든요. 보통 이 정도 매물이면 지수가 크게 휘청거려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22만 3천 주, 기관이 52만 주를 사들이면서 이걸 다 받아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화 강세, 환율 하락도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줬고요.
섹터별 움직임도 굉장히 역동적이었습니다. 진짜 보험업종은 하루 만에 7.65% 폭등했잖아요. 일주일로 따지면 무려 19.34% 상승입니다. 통신업과 유통업도 그 뒤를 강하게 이었고요. 반면에 기존의 강세였던 제조업은 1.60%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 보면 단위가 확 달라졌어요. 네, 삼성전자 주가가 19만 원 돌파 초입기에 들어갔죠. SK하이닉스는 95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6만 5천 7천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체급이 완전히 달라진 느낌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코스피의 이 엄청난 상승 동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없는 건가요? 바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기대감, 즉 밸류업 정책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장이 정부와 기업의 주주 환원 의지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거죠. 아, 밸류업의 힘이군요. 그런데 코스닥은 분위기가 또 달랐어요. 오늘 마이너스 0.07%로 보합 마감했거든요. 코스닥은 철저하게 액티브 ETF의 수급 변동성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대형주는 밸류업 파도를 타고 코스닥은 수급의 전쟁터가 된 거죠. 덧붙여서 제약이나 바이오 섹터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일종의 방어주로 부각되며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코스피 5600 시대와 글로벌 시장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죠. 네, 이 수많은 숫자와 현상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나 비즈니스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번 주 경제 캘린더를 통해 나침반을 세팅해 볼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정은 그야말로 빽빽합니다. 당장 수요일, 그러니까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2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 지표인 코어 CPI 말씀이시죠? 네, 현재 예측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4% 상승입니다. 목요일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대기하고 있잖아요. 예측치가 216K로 나와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금요일 일정은 정말 무섭게 몰려있죠. 1월 근원 소비지출 물가 지수인 PCE, 미국의 4분기 GDP, 그리고 예측치가 6,840M, 즉 68만 건으로 예상되는 졸츠 구인 보고서까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와,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일정이네요. 전문가님, 이 일정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핵심 관전 포인트 딱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아주 명쾌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주요 물가 지표들이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달러 약세가 가속화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위헌 자산 쪽으로 추가적인 매수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튀어오르면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방향성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정학적 전쟁 종식 기대감과 물가 지표라는 매크로 경제의 두려움 사이에서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어떤 질문인가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자산 가격의 평행 이론을 다시 떠올려 보시죠. 지정학적 위기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세상을 뒤덮은 오늘날 수천 년 역사의 전통 안전자산인 금과 현대의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확히 10만 3천 달러로 같아졌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였죠. 만약 이번 주 CPI의 결과에 따라 시장의 판도가 다시 한번 크게 뒤집히고 언젠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다면 말이죠. 네. 다음 10년 동안 세계는 이 두 가지 가치 저장 수단 중 과연 어느 쪽에 더 굳건한 신뢰를 보내게 될까요? 와, 수천 년의 역사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자산이냐. 정말 묵직한 여운을 남기는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곱씹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복잡한 데이터를 지혜로 바꾸는 시간. 오늘의 자료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활기차고 현명한 결정 내리시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심층 컴고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